자, 2016년 미국의 한 유명 너튜버가 올린 한 영상. 자, 무려 1,400만 뷰를 돌파하며 미 전역에 큰 충격을 안겼는데요. 영상 시작부터 막장 오브 막장 그 자체. And recently I found out that my wife's been cheating on me. Yeah, I caught her meeting a guy only a few blocks from my home. 자, 과연 그에게는 어떤 사연이 있었던 걸까요? 결혼 18년째를 맡고 있는 존과 도나는 금슬 좋은 부부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아내 행동에 부쩍 수상함을 느낀 존. 갑자기 야근을 한다며 밤 늦게 들어오거나 휴일마저도 출근을 해야 한다고 한 건데요. 야, 그래서 이상하다고 생각이 들었군요. 자, 결국 최후의 방법을 동원해봅니다. 그것은 바로 드론. 드론으로요? 아, 드론을 띄웠군요. 야, 드론으로 뭐 저기 미행시켰나요? 그 드론이 소리가 많이 큰데? 소리가 난다고 그랬잖아요. 높이 띄운 거예요. 자, 무려 400피트, 약 122m 공중에 드론을 띄워서 아내를 천천히 따라간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남편이 드론을 띄워서 아내를 감시하고 자기가 바람핀 거야. 아내가 오나 안 오나 보고. 아내가 오나 안 오나. 그 맞지? 자, 과연 아내는 바람을 피웠을까요? 자, 아내는 회사와 정반대 방향으로 이동 중입니다. 자, 그런데 한 대의 차가 아내를 향해 다가옵니다. 그리고 곧 차에 다가가서 운전석 안에 고개를 쓱 들입니다. 아이고. 길 물어봤겠어요? 길을 물었는데 누가 머리를 넣어? 결국 드론 카메라로 아내의 불륜을 확인한 남편 존은 근데 이제 남편의 안타까운 마음도 이해는 가지만은 그 아내 불륜이나 뭐 잡으려고 드론을 쏜 거나 정말 드라마 같은 일이긴 하네요. 그죠? 예. 현실판 킹스맨, 시크릿 막장. 영화 속에서 완벽한 수트핏의 정석을 보여주며 여심을 쥐고 흔드는 매너 있는 남자. 바로 콜린 퍼스인데요. 아니, 젠틀한 영국 신사의 대명사 아닙니까? 다들. 그래서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배우고. 인생 자체가 굉장히 모범적인 분 아니었습니까? 그러게 저분이 왜 여기 나와요? 1997년 이탈리아 영화 감독 출신의 리비아와 결혼에 골인한 콜린 퍼스는요. 20년이 넘는 결혼 생활 동안 영화 촬영장에서도 결혼 반지를 빼지 않을 정도로 아내 사랑이 각별하기로 유명했습니다. 그런데 2016년 이 둘 사이를 방해하는 한 회방꾼이 나타납니다. 바로 아내 리비아를 쫓아다니는 스토커. 아이고. 당신을 원해. 사실 당신도 그렇잖아. 아내에게 시도 때도 없이 쏟아지는 전화와 문자들. 아휴. 콜린 퍼스의 아내 리비아는 늘 자신을 따라다니는 듯한 스토커 때문에 무척 괴로워했는데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 범인은 리비아의 오랜 친구이자 이탈리아 국영통신 소속 기자인 마르코 브란카치아로 밝혀지고 맙니다. 결국 그녀는 괴로움 끝에 친구였던 마르코를 스토킹 혐의로 고소했는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냥 스토커만 막장인 걸로 끝날 뻔했으나 진짜 막장 전개는 따로 있었습니다. 리비아와 저는 서로 사랑하는 사이였다고요. 이렇게 마르코가 대반전 인터뷰를 하자 리비아는 결국 정말 잠깐이었어요. 어머. 그래도 전 남편을 사랑해요. 인정했네. 콜린 퍼스 어떻게 해? 그러니까 콜린 퍼스 완전 피해자네. 여기서 또 반전은 세상 인고 부부였던 콜린 퍼스와 리비아는 2015년부터 별거 기간을 가졌는데 이때 리비아는 친구인 마르코와 1년 가깝게 불륜을 저질렀던 겁니다. 하지만 사랑은 돌아가는 걸까요? 다시 남편 콜린 퍼스에게 돌아간 그녀. 그런데 마르코는 남편 콜린 퍼스에게 리비아와의 불륜 관계 사실을 폭로한 이메일을 보냈다고 합니다. 아이고. 막장이네요. 하지만 이에 콜린 퍼스는 당신은 내게 상처를 줬지만 당신도 아플 거라고 생각합니다. 신사. 라면서 영국 신사 돋는 내용으로 답장을 보냈습니다. 결국 이런 반전의 반전, 배신 막장 애정에도 아내를 용서한 콜린 퍼스. 진짜? 지금도 여전히 꿀 떨어지는 사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팝의 여왕이 막장 여왕으로 전 세계적으로 2억 장 이상 음반 판매. 미국 비대중음악 차트 1위에 오른 곡이 무려 18곡. 팝의 여왕 머라이어 캐리의 위엄입니다. 그녀를 팝의 여왕에서 막장 여왕으로 만든 건 바로 그녀의 둘도 없던 절친
매니저의 폭로 때문이었습니다. 매니저요. 아니 근데 둘도 없는 절친이었는데 왜 그랬던 거예요? 2015년 스타와 매니저로 만난 머라이어 캐리와 스텔라 블로치나코프. 그런데 두 사람은 마치 소울메이트를 찾은 듯 금세 서로의 일상을 함께 나누는 절친이자 동료가 됐습니다. 되게 친해 보인다. 이 둘의 사이가 얼마나 돈독했느냐. 머라이어 캐리는 매니저 생일에 4천만 원 상당의 명품 캐리어를 선물하는 것은 물론 또 매니저 스텔라 딸의 생일 파티에도 참석해 엄마의 길을 팍팍 살려주기도 했죠. 야, 아니 뭐 매니저와 스타 사이가 아니라 그냥 정말 절친이 됐네요. 절친이죠. 그런데 지난 4월 17일 저는 머라이어 캐리를 성희롱 및 부당 해고와 임금 체불로 고소하겠습니다. 그녀가 밝힌 이유. 사실이라면 정말 가관 그 자체인데요. 머라이어 캐리가 자신 앞에서 나체로 있기 일쑤였으며 게다가 계약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일방적으로 해고하고 임금까지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잘 지내던 사이인데 너무 극과 극입니다. 이게 도대체 그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갈등이 더 심화한 이유는 지난 2017년 머라이어 캐리가 자신의 콘서트 티켓 판매 부진과 성의 없는 무대 매너에 대한 여론의 질타를 오롯이 매니저 스텔라의 탓으로 돌리고 화풀이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머라이어 캐리는 매니저 스텔라의 주장에는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모로코 북서부에 있는 작은 도시 시디 슬리만에 자, 이곳에 사는 모 대학 교수 A씨는요. 학교에서도 아주 알아주는 아내 바보로요. 35년의 결혼 생활 동안 슬하에 둔 자녀가 무려 9명. 아유 금슬 좋으시네. 홈남매 와 대단하다. 진짜 좋으시죠? 네. 자, 그래서 인꼬 부부로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난 4월 A씨는 건강검진을 받기 위해 모로코의 한 병원에 갔는데요. 그간 많이 힘드셨겠어요. 예? 그게 무슨... 아니 고환에 큰 물혹이 있었는데 아프지 않으셨어요? A씨의 오른쪽 고환에 큰 물혹이 있다는 검사 결과가 나온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된 진단은 바로 이거. 자녀 문제 때문에 고민이 많으셨겠어요. 그래도 요즘 뭐 자녀 없이 사는 분들 많잖아요. 뭔 소리예요? 즉 35년 전부터 낳은 첫 아이부터 줄줄이 무려 9남매가 자신의 친자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남편의 갑작스러운 추궁에 끝내 입을 열지 못한 아내. 결국 남편 A씨는 정신적인 충격과 배신감에 아내를 간통죄로 고소. 법원 역시 의심의 여지 없는 불륜이다라며 남편의 손을 들어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2009년 독일에서는 이 사건보다 더 업그레이드한 더욱더 막장 오브 막장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러지 말자 독일 정말. 한창 신혼의 단꿈에 부푼 독일의 드미트리우스 부부. 자, 이 부부는 사랑의 결실 2세를 갖고 싶어 자녀 계획의 한창이었는데요. 하지만 시간이 한참 지나도 임신 소식이 없자 걱정된 남편은 결국 비뇨기과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두 분께선 아이를 가질 수 없습니다. 자, 남편 드미트리우스가 불임 판정을 받게 된 건데요. 자, 병원에 다녀온 뒤 큰 시리에 빠져있던 그런데 고심 끝에 아이를 가질 수 있는 한 가지 막장 방법을 떠올린 겁니다. 불임인 자신 대신에 이웃 사촌인 바로 옆집 남자 프랭크 마우스의 손을 빌려 임신을 해서 자신의 아이를 낳아 기르자는 제안이었습니다. 제정신일까? 자, 이에 아내는 역시나 말도 안 돼. 당신 제정신이야? 이렇게 기겁을 하고 반대를 했지만요. 여보, 제발 한 번만 우리만 비밀로 하면 아무도 모를 거야 하며 아내를 설득했고요. 이 황당한 제안을 들은 옆집 남자는 한술 더 뜹니다. 자처한 겁니다. 내가 해보겠다. 내가 한번 해보겠다고 나선 겁니다. 그리고 본인의 아내를 설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이로써 막장 이웃들끼리 성사된 막장 계약. 장작 6개월간 옆집 남자와 아내가 관계를 맺었는데 웬일인지
아이 소식은 또 감감무소식이었습니다. 답답한 나머지 남편 드미트리우스는 옆집 남자를 끌고 가서 마우스와 함께 비뇨기과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소식이네요. 마우스 씨는 불임입니다. 불임입니다. 자, 검사 결과가 나온 뒤 계약을 의뢰한 남편 드미트리우스는 화를 주체할 수 없어서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옆집 남자 마우스는 무슨 일인지 넋이 나간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본인의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너 어느 놈이랑 바람 피웠어? 애들 아빠 누구야? 이웃집 마우스 부부에게도 두 자녀가 있었던 거예요. 야, 뜻밖의 옆집 남자는 이번 일을 통해서 아내의 외도 사실을 강제로 알게 된 겁니다. 어떡하냐. 내가 더 많이 사랑한 죄. 2016년 2월 중국의 헤이룽 장성 롱장현. 삶의 기로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남자가 응급실에서 힘겹게 눈을 떴습니다. 그런데 여보, 나도 당신 따라가려고 했는데. 죽은 아내를 떠올리며 통곡하는 한 남편의 사연. 시골 마을 농부이자 노총각이었던 후모 씨는 결혼정보업체를 통해 한 여성을 만나게 됩니다. 그녀의 이름은 왕모 씨. 노총각 후모 씨는 만난 지 3일 만에 청혼을 했습니다. 사랑합니다. 내 알을 낳아도. 그럼 나한테 돈을 얼마나 줄 수 있죠? 참고로 이 지역에선 남편이 혼수를 해오는 결혼 풍습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그녀는 예비 남편 후모 씨가 결혼을 대가로 자신에게 무엇을 얼마나 해줄 수 있는지 물어본 거죠. 결국 여자 왕 씨의 요구에 따라 약 340만 원의 현금과 그녀가 원하는 혼수품들을 장만해 주고서야 결혼식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남편 후 씨는 달달한 신혼생활을 꿈꿨지만요. 그 꿈은 얼마 가지 않아 산산조각이 나버리고 맙니다. 이 쥐꼬리만한 돈으로 어떻게 살아? 그리고 난 훈수도 정말 마음에 안 들었어. 심지어 남편과 잠을 잘 때도 나한테 손 하나라도 댔다간 이혼할 줄 알아요. 라며 남편을 거부하기까지 합니다. 이게 뭐야? 왜 살아? 그런데 그만 아내가 남편의 인내심에 큰 불을 지르고 맙니다. 옆 동네 링링은 시집 올 때 1,000만 원을 받았다던데 지금이라도 나도 더 받아야겠어요. 아, 정말 보자 하니까 나도 더 이상 못 참아. 그냥 같이 죽어 그냥. 자신에게 계속 돈만 요구하는 아내에게 크게 분노한 남편 후모 씨는요. 결국 사랑했던 아내를 살해하고 맙니다. 그래도 저건 아니죠. 그리고 남편 후모 씨도 미리 준비한 쥐약을 먹고 자살을 시도했는데요. 곧바로 가족에게 발견되며 목숨을 건지게 된 거죠. 무덤에서 돌아온 증인, 죽지 않고 살아온 남편. 2015년 미국 오하이오주 콜럼버스 인근의 한 주유소 앞에서 한 쌍의 커플이 말싸움을 벌이던 중 감정이 격해진 남자친구 마이클 슬레저는 갑자기 돌발 행동을 합니다. 여자친구 주디 말리노프스키의 몸에 휘발유를 끼얹더니 정말 피할 새도 없이 그녀의 몸에 불을 지른 겁니다. 왜들 그래? 제정신인가요? 여기 제정신인가요? 오늘 몇 번 하는 거야? 제정신이 아닌 사람만 모아놨지만 정말 너무하죠. 왜 그랬을까요? 당시 31살이었던 여자친구 주디는 이 화재 사고로 그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신체 약 80%나 화상을 입고 맙니다. 2년간 무려 60번이 넘는 대수술을 받으며 정말 지옥 같은 투병 생활을 이어나간 주디. 그 와중에 남자친구인 가해자 마이클은 실수였어요. 담배 피우다가 그만 여자친구한테 불이 붙은 거라고요. 내가 설마 일부러 불을 질렀겠어요? 라면서 뻔뻔한 변명만 했고요. 이렇게 한 여성의 인생을 송두리째 망가뜨린 인면수심의 범죄자 마이클은요. 다음 해인 2016년 12월 재판에서 단지 방화와 폭행 혐의로 11년의 형만 받게 됐습니다. 11년형으로 끝날 일입니까 이게? 이게 상식적으로? 뭐 형량을 떠나서 반성하지 않는 인간에게 응. 저렇게 정말 가벼운 처벌을 준다는 게 말이 됩니까?
하지만 그러던 중 주디는 결국 2017년 6월 33살 꽃다운 나이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살인자야, 살인자. 살인자지. 살인자네. 이미 살인자예요. 네, 너무 안타까워요, 진짜. 그런데 정말 다행히도 올 7월 마이클이 다시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그런데 마이클을 다시 법정에 세운 건 다름 아닌 사망한 그의 전 여자친구 주디. 세상을 떠났는데 어떻게 된 거죠?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주디를 보살피던 의료진과 가족들은 그녀의 생존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해 살인사건 기소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결국 2017년 1월 검찰 수사관들은 병원 침대 옆에서 주디의 법정 선서와 증언을 녹화했고요. 힘겹게 이어진 증언은 겨우 2시간 끝에 모두 촬영할 수 있었는데요. 목소리도 제대로 안 나오는데 제대로 이렇게 해석을 해냈네요, 그래도. 세상을 떠나기 전 힘겹게 낸 주디의 목소리는 미 전역의 안타까움을 자아냈고요. 그리고 이 생전 촬영한 비디오 증언을 채택하고 허락한 오하이오주에서는요. 사망한 여자친구의 이름을 따 주디의 법이라 명명, 형사재판에 대한 새로운 선례를 만드는 계기가 됐다고 합니다. 자, 다음 특종 이어서 소개해드립니다. 2018년 미국 텍사스 남자친구 레온과 여자친구 발레리는 각자 전 연인과의 관계를 청산하고 새 출발을 시작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전 연인들이 새로운 사랑에 걸림돌이 된 건데요. 갈아타기라고들 이제 하잖아요, 그죠? 뭐 진짜 사실 연인 사이에 절대 있어서는 안 될 매너긴 한데 일어났군요, 저런 일이. 네. 어떻게 전 연인을 말끔히 정리할 수 있을까 하고 고민하던 끝에 한 가지 막장 방법을 생각해냅니다. 안 돼. 살인 청부업자를 고용해 발레리의 전 남편 맥과 레온의 전 여친 메간의 살인을 의뢰한 겁니다. 며칠 후 살인 청부업자는 총을 맞고 머리와 몸에 피가 흥건한 맥과 메간의 살해 증거 사진을 보내줬습니다. 이제 방해물은 제거됐어. 아무도 우리 사랑을 막을 수 없어. 사랑해, 달링. 이렇게 행복한 새 출발을 꿈꾸던 레온과 발레리. 그런데 그때 띵동! 두 사람을 찾은 불청객이 있었으니 왜 넌 죽었잖아. 현관문을 열자 죽은 줄 알았던 발레리의 전 남편 맥과 레온의 전 여자친구인 메건이 멀쩡히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머. 맥과 메건이 두 사람을 살린 건 다름 아닌 살인 청부업자였습니다. 헐. 알고 보니 레온이 처음 고용했던 청부업자는 돈만 받고 그냥 날랐습니다. 그러다 한 지인에게 이 일을 하소연했는데 그 지인이 살인 청부를 선뜻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전은 그 지인이 경찰에게 신고를 했던 거죠. 그래서 반대로 살인을 청부한 레온 커플을 잡을 계획을 짠 겁니다. 결국 레온과 발레리는 살인을 사주한 혐의로 붙잡혔고요. 재판을 앞두고 잠시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던 여자친구 발레리는 사람들은 날 괴물이라 생각하겠지? 라는 글을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합니다. 한편 범행에 가담한 남자친구 레온은 현재 재판이 아직 진행 중인데요. 부디 이제라도 정신 차렸기를 바랍니다. 전 부통령 집안에서 생긴 지난 8월 초 2020년 미국 대선 여론조사에서 무려 44%의 지지를 얻으며 민주당 차기 대권 후보로 거론된 한 인물이 있습니다. 참고로 이때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은 37%. 그럼 뭐 유력한 대통령 후보이기도 한 거네요. 그렇죠. 이 인물은요, 8년간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든든한 조력자이자 또 대통령이 수여하는 미국 최고영예 훈장, 대통령 자유 훈장까지 받은 조 바이든 전 부통령입니다. 지난 2017년 3월경 미 전역은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의 집안일로 아주 들썩들썩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의 둘째 아들 헌터 바이든의 여자친구 때문이었죠. 혹시 약간 이렇게 정적 집안 딸의 과의 연애? 공화당 의원의 딸. 네, 굉장히 아니면- 상대편인데 약간 로미오와 줄리엣처럼. 다 틀렸습니다. 그의 둘째 아들 헌터. 그 연인의 이름은 할리 바이든. 야. 어? 같은 집안이에요? 라스트 네임 같잖아. 할리의 정체는 바로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의 큰 며느리였습니다. 형수? 그렇죠. 즉 장남 보 바이든의 아내였던 것입니다. 자, 어떻게 된 일이냐? 2015년 5월 전 델라웨어주 법무부 장관이자 큰아들인 보가 뇌암으로 투병을 하다 46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5개월 뒤 둘째 아들 헌터가
26년의 결혼 생활 끝에 결국 별거에 들어간 것이죠. 그런데 남편을 잃은 형수 할리, 그리고 아내와 별거를 하게 된 도련님 헌터. 이 둘은 같은 시기에 비슷한 아픔을 겪었기 때문일까요? 헌터와 할리는 정말 급격하게 가까워지기 시작합니다. 결국 fall in love 하게 되죠. 형수와 사랑에 빠진 헌터는 우리는 어려운 시기에 서로에 대한 사랑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인터뷰까지 했을 정도로 진심을 드러냈습니다. 네, 이해는 됩니다. 하지만 굉장히 부담스러운 결정이었겠어요. 본인 집안 자체가 워낙 그렇죠. 명문가 집안이니까. 자, 그런데 아무리 애정관계에 대해서 세상 쿨레나는 미국인들도 헌터가 별거 중이지 이혼 중인 게 아닌데 이거 불륜 아닌가요? 애들은 무슨 죄? 삼촌을 삼촌이라 부르지도 못하고 아 그러네. 라며 어이없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헌터의 아버지이자 할리의 시아버지인 조 바이든. 그는 이 일에 대해서 헌터와 할리가 큰 슬픔을 딛고 힘든 과정에서 서로를 발견하게 된 것은 다행입니다. 라며 두 사람의 사랑을 축복했다고 합니다. 금기를 넘은 위험한 사랑. 데미 무어의 막장 연애사. AKB48의 자매 그룹 오사카시에서 주로 활동하는 NMB48의 멤버 키노시타 하루나. 그녀는 다른 멤버들 중에서도 특히 전 멤버였던 무로 카나코와 절친이었습니다. 그런데 2016년 4월 어느 날 일본 열도를 발칵 뒤집는 스캔들이 발생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키노시타 하루나가 별스타그램에 올린 한 장의 카레 요리 사진. 그런데 그 사진 밑에 무로 카나코의 언니가 한 댓글을 남겼습니다. 내 남편이랑 바람나서 이혼까지 시켜놓더니 아내랑 차식이 살던 집에서 요리는 잘도 하는구나. 뭔 소리예요? 완전 폭탄 소린 선언인데요. 이 댓글로 키노시타 하루나는 무로 카나코의 언니인 무로 카요코의 남편과 불륜을 저질렀다는 의혹을 받게 됐고요. 그 이후 해당 댓글의 논란이 점점 커지자 무로 카나코의 언니는 댓글을 삭제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 뒤 2016년 5월 일본의 시사 대중 주간지인 주간 문비에서 또다시 충격적인 사진 한 장을 공개했습니다. 도쿄의 고급 호텔인 L 호텔로 함께 걸어 들어가는 사진 속의 두 남녀. 여성의 정체는 바로 NMB48의 멤버 키노시타 하루나. 그리고 그녀의 옆에 서 있던 남자는 정말 무로 카요코의 남편 아키타 신타로. 그리고 주간 문비의 취재에 따르면 두 사람은 호텔에서 하룻밤을 함께 보냈다고 하는데요. 아니 근데 키노시타는 미성년자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미성년자였어요. 당시 일본 네티즌들 역시 이건 진짜 실망 그 자체네요. 방송에서 얼굴 보기 힘들 듯. 미성년자와의 불륜은 사회에서 매장시켜야 해. 라며 분노했는데요. 당연히 그럴 만도 한 얘기죠. 당연히 있어서는 그쵸? 안 될 얘기고. 하지만 키노시타 하루나와 아키타 신타로는 마치 보란 듯이 다정하게 함께 찍은 사진을 SNS에 올렸고요. 와, 2년 후 올해 6월 9일 두 사람은 결혼식까지 올렸다고 합니다. 세상에. 이 사랑은 지금까지도 일본에서 사상 최악의 스캔들로 불리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의 주인공은요. 1990년 영화 사랑과 영혼을 통해 세계적인 배우로 자리 잡은 데미 무어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데미 무어는 잘 알려진 것처럼 연기파 배우 브루스 윌리스, 록 뮤지션 프레디 무어와도 결혼을 했었고요. 세 번째 결혼 상대가 바로 애쉬튼 커처였습니다. 하지만 2011년 결혼 6년 차 되던 해, 그것도 결혼 기념일 날 애쉬튼 커처의 불륜으로 행복한 결혼 생활은 파경을 맞았습니다. 이후 그녀는 마음고생이 심했는지 급노화. 어머머. 그런데 애쉬튼 커처와 결별한 지 2년 만인 2013년에 데미 무어는 또 한 번 충격과 파격을 오가는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당시 50살이었던 데미 무어는 할리우드의 플레이보이로 유명한 32살의 사업가 해리 모튼과 동거를 시작했는데요. 데미 무어의 전 남편인 애쉬튼 커처보다도 3살이나 더 어린 해리 모튼. 그런데 오늘 특종에서 나이 차이 정도야 그럴 수도 있지,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요? 자, 그런데 그녀의 연애가 충격적인 이유. 해리 모튼은 데미 무어와 브루스 윌리스 사이에서 낳은 딸 루머 윌리스의 전 남친이었기 때문입니다. 오 마이 갓. 자기 딸의 전 남친인 거죠. 그 딸의 기분은 또 어땠을까? 하지만 또 둘의 사랑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몇 개월 뒤 데미 무어는 새롭게 만나는 사람이 있다고 밝혔는데 그 주인공이
바로 세계적인 체인점 H카페 소유주로 억만장자인 피터 모튼. 모튼? 동명이인일 수 있어요. 설마, 에이. 성이 비슷한 건 많아. 존스 찾아보면 10만 몇십만 명 나올걸? 두 사람도 정말 믿기 싫으시죠? 자, 피터 모튼은 해리 모튼의 아버지입니다. 와, 대박이다. 진짜. 이번엔 아버지로 부자지간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신 거죠. 금기라고는 없는 그녀의 사랑, 그녀의 남자들. 과연 그녀의 쇼킹한 연애사는 언제쯤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을까요? 대만 국민 가수들의 노래는 모두 이 사람을 거쳐갔다고 할 정도로요. 히트곡 제조기로 불리는 인기 작사가 올해 61살 리쿤청. 그는 복잡한 사생활로 늘 스캔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13년 리쿤청은 또다시 세상을 발칵 뒤집어 놓고 맙니다. 저는 린징엉 양과 결혼을 전제로 만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경악한 이유는 예. 그의 결혼 상대자로 소개된 사람은 17살 미성년자입니다. 에이. 나이 차가 나는 건 상관없는데 미성년자는 좀 그렇습니다. 미성년자니까. 예. 자, 서로 교집합이 전혀 없어 보이는 이 두 사람이 사랑을 키운 배경. 린징어는 리쿤청과 절친한 친구의 딸이었습니다. 아저씨는 그저 그런 남자애들하고는 달라요. 사랑해요, 아저씨. 하하하하. 나도 진심으로 너를 사랑한단다. 그리고 친구 몰래, 부모님 몰래 데이트를 즐기며 결국 연인 사이로 발전. 당시 네티즌들은 친구 딸이랑? 아, 진짜 이러지 말자. 좋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봤고요. 한편 이에 린징어는 자신의 SNS에 전 결혼할 거예요. 난 당신들이 생각하는 그런 17살 아이가 아니에요. 라는 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아직 미성년자잖아. 그런 딸이 결혼하겠다는데 아빠가 말려야지 일단. 어떻게 했어요? 당연히 둘 사이를 알게 된 린징언의 아버지는 결혼을 결사반대. 내 친구란 놈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니시 워더 벙려! 오, 좋아요. 예, 라면서 리쿤청을 고소하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가족, 주변의 반대와 차가운 시선에도 불구하고 어느덧 6년째 사랑을 키우고 있다는 두 사람. 아이야. 과연 두 사람이 말하는 사랑은 언제쯤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을까요? 현실판 굿 와이프. 잘 나가는 여성 변호사였던 엘리자베스 에드워즈. 그녀는 1998년 남편인 존 에드워즈가 정치에 입문하자 1급 정책 참모로서 남편 뒷바라지에 헌신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남편, 민주당의 존 에드워즈 상원 의원 또한 She's the most extraordinary person I've ever known. 부인만 위하는 수뇌보 사랑으로 유명했는데요. 아내 엘리자베스는 2004년에 유방암 투병 중에도 남편을 위해 선거 유세를 했고요. 남편 역시 자신의 일보다는 아내를 먼저 극진히 돌보자 국민들의 칭찬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한편 아내의 헌신에 보답하듯 남편의 지지율은 매일 다르게 치솟았고요. 2008년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선 힐러리 클린턴과 오바마 그리고 에드워즈 이렇게 황금 삼각 구도를 형성할 정도로 막상막하였는데요. 그러던 그때 미국의 한 주간지에서 공개한 한 장의 사진. 에드워즈가 아기를 안고 있잖아요. 뭐 문제 있어요? 기사 내용인즉슨 존 에드워즈 의원이 LA의 한 호텔에서 불륜 관계로 낳은 아이를 안고 있다는 증거 사진. 아, 저 아이가 이에 에드워즈는 즉각 기자회견을 열었고요. 리얼 헌터와 2006년에 잠깐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제 아이가 아닙니다. 알고 보니 세상의 아내 바보로 알려진 존은 2006년 선거 캠프 홍보단 리얼 헌터와 절대 넘어서는 안 되는 관계로 발전했고요. 급기야 둘은 아이까지 낳아 아내 몰래 위험한 사랑을 계속 이어갔던 겁니다. 어리석다. 결국 존 에드워즈는 경선을 포기. 2010년엔 보좌관인 앤드류 영이 아내가 암이 재발했으니 죽으면 헌터와 같이 살겠다고 했어요. 썩을 놈. 라면서 에드워즈의 이중성을 폭로하기도 했습니다. 아내 바보가 아니라 그냥 바보였네요. 그죠? 하지만 이 안타까운 치정이 오가는 사이 아내는 유방암이 재발해 어머! 결국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Of her estate.